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신현우 전 옥시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현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주요 쟁점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신현우 전 옥시 사장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가습기 살균제 검찰 특별수사팀이 자리한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이제 약 4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신 전 사장의 검찰 출석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신현우 전 대표가 오늘 10시가 예정된 출석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또 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된 10시보다 약 20분 정도 일찍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신 전 대표는 취재진들 앞에서 이제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 회장은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죠. 네. 제품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제 취재진들이 신 전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신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요, 그 유해성에 대해서 미리 유해할 수도 있다, 인체에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유해성 검증을 충분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힐 것이다 라고 다소 좀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음을 스스로 좀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검찰 수사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옥시 레킷 뱅키저가 이제 그 제품을 출시에 앞서서 과연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했느냐. 네. 그리고 이 유해성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해성을 알고도 모른 네. 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또 오늘 신 전 대표의 조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수사에 가파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루가 네. 멀다고 참고인들이 검찰 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유해성을 입증하는 부분들,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그리고 또 제품을 생산하고 그 판매한 과정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그 경위들을 조사했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책임 소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수사의 쟁점, 핵심이라고 한마디만 좀 짚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느냐. 이 검찰이 이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네. 그런 회사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경영진들은 이러한 내부 보고를 무시하고 제품을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네. 출시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옥시나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없앴는지 네. 여부입니다. 정부가 이미 2011년 이번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성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옥시 측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역학조사를 반박하기 위해서 서울대와 호서대, 그리고 다른 또 연구원 등의 실험을 의뢰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검찰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은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유해성을 은폐했다라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은 옥시 측이 검찰 수사와 앞으로의 법적 공방을 대비해서 좀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놨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은 상황 전개를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그런 피해자들의 그런 각종 글귀들도 검찰 수사가 또 진행되는 직전에 고의로 삭제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검찰이 그걸 또 복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옥시의 홈페이지에 이제 일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글들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글들이 사라졌고, 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회사에서 고의로, 옥시에서 고의로 이러한 글들을 지운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불리하게 증거로 작용을 되겠죠. 사용될 수 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금 유해성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질이 사용됐는지 이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유해 성분이 PHMG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떤 그 물질이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 이런 학계 보고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PHMG,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다소 이렇게 어렵게 들리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살균력이 강한 화학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살균력이 강하다 보니까 물티슈나 향균제 이런 제품을 생산할 때 많이 활용이 됐는데, 다만 문제가 된 건 네. 이것이 우리의 인체 내부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사실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이러한 원료를 사용을 했고, 그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이제 폐 조직이 굳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상당수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것으로 지금은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 수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아니면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단계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한 가지 쟁점들, 그러니까 사망자가 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했다, 숨을 거뒀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옥시 측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일 텐데, 실제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이러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알고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죽을 수도 알면서도 있다. 팔았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죽이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악덕 기업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다는 것이 네.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가실치사의 네.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유가족들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오늘도 검찰청사 앞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동 기자의 얘기처럼 결국은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 혐의, 과실치상 혐의, 이 정도가 적용될 것이 현재로서 좀 유력한 분위기고, 그렇다 하면 이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그 좀 처벌 수위에서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폐지가 돼갖고. 근데 이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경우에는 또 공소시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실치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하지만 이 공소시효 7년을 언제부터 시작점으로 봐야 되냐, 이것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작용하게 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단 검찰의 입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었을 때가 아니라 네.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소시효는.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앞서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옥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옥시라는 주식회사가
유한 회사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사원, 상호 이런 건 그대로인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조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됐다는 이런 대법원 판례들도 있고 옥시 측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개인에 대한 그 옥시의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을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혹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한 방금 정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옥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전에 주식회사이던 옥시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을 하면서 당시 문제가 된 법인과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 사람에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2011년 이전의 회사와 이후의 회사는 지금 다른 회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에다가 이전의 회사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려고 해도 그 회사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만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업체 현재까지 여러 업체 중에서 4개의 업체가 이렇게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업체가 옥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됐고 이후에도 줄줄이 그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인데 역시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 옥시까지 포함해서 이 4개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를 먼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나머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옥시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관계자들 그리고 핵심 경영진들도 검찰의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그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니까 뒤늦은 사과를 하면서 보상책을 얘기를 했고요. 옥시는 또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을 통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사과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어떤 그 피해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울림을 주기보다는 결국은 앞으로의 수사 그다음에 법적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 꼼수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건 2012년부터였는데 그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던 가해 업체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야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것이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뒤늦게 보상을 제시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죠. 오늘 그것도 실제적으로 좀 구체화가 됐던 그런 발표들도 있었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까지도 소송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제 업체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업체와 이제 그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법원이 이거를 판결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판결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여러 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집단소송 계획을 발표한 만큼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만큼 이 부분이 이제 차후에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이재동 기자였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신 전 사장의 소환으로 검찰 수사는 정말 큰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어떤 진술을 통해서 또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